자, 갑니다. 자, 지난주에 수업했던 거 우리가 어떤 걸 봤었냐? 174페이지였었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라는 거 했었어. 맞지? 그러니까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걸 보거든요. 자, 일단 생명이다라고 하는 건 누가 모여서 가장 기본이 누구랬죠? 가장 기본이 세포라고 했어. 세포가 모여서 뭘 만들 거야? 조직이라는 걸 만들 거고, 조직이라는 게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개체라는 게 되지. 그럼 이게 되면서 한 마리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포가 그냥 한 마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마리 되는 경우 이게 무슨 세포라고 불러? 단세포 생물. 우리가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불러? 세포 하나가 한 마리? 근데 우리는 단세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가 됐어? 다세포라고 하면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라는 게 되고,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개체라는 걸 되면서 여러 세포들이 조직적으로 작용을 해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고 살아간다. 이게 뭐야? 이게 생명 시스템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생명 시스템 같은 경우 우리가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 지난번에 자체 얘기했었고, 광호야,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것도 얘기했냐면, 자, 원핵 세포라는 것도 했고, 진핵 세포라는 것도 했어. 원핵과 진핵의 차이가 뭘까? 핵이 있다 없다. 그렇지. 일단 원핵은 핵이 없어. 근데 이거 핵이 존재한다라고 해.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세포가 기본적으로 뭐가 존재해야 돼? 핵이 존재해야 되지. 그럼 핵 안에 누가 들어있어? DNA라는 게 들어있대. 그럼 여기에서 뭐가 들어있는데? DNA에. 그렇지. 유전 정보라는 게 들어있지.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게 원핵에는 없어. 다시 말하면 세포에 뭐가 있어? DNA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야. 이게 원핵이라고 얘기해.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번에 수업했던 거. 자, 우리가 생명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했던 거에 보면, 자, 세포라는 걸 볼 거거든. 세포라는 걸 볼 건데, 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자, 첫 번째 동물세포라는 게 있을 것이고, 식물세포라는 걸 얘기를 할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원핵, 진핵 이걸 구분해라 라는 문제도 나오긴 해. 우리가 이거 말고 동물, 식물 말고 또 뭐 있을까? 생물에서 미생물 이런 것도 있지. 우리가 세균이란 것도 있잖아. 그럼 세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야? 얘하고는 다른 거지. 얘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좀 구조가 달라. 얘네들은 다세포 생물이고 세균은 뭐야? 단세포 생물이지. 그럼 그런 것처럼 단세포 생물의 특징 원핵 세포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학교 교과 과정이나 뭐 학교 책이나 이런 데는 없어. 하지만 뭐 있다고 학교 프린트나 이런 데서 좀 언급은 할 거야. 알았지?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동물세포, 식물세포 보시면 식물세포, 동물세포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거 여기에만 있는 게 있어. 누구 있을까? 자, 광합성을 하는 누구 있어? 엽록체라는 게 있을 것이고, 세포벽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 다음에 동물세포에는 뭐가 있어? 동물세포에 존재하지만 발달이 덜 돼 있는 게 있는데, 식물세포는 막 발달돼 있는 게 있어. 누구랬어? F라고 했지. F라고 하는 것들은 뭐야? 얘한테도 있다. 있긴 있어. 근데 어떻게 된다고? 발달은 안 돼 있다. 그럼 발달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얘한테, 아이고, 큰일 났다. 찢었다. 빨리 와. 어디 앉아? 빨리 앉아. 뒤에 앉아. 저 강호 옆에 앉았습니다. 하고. 명이 까였어? 명이 버려야. 여기 버려? 오케이, 버려. 지가 느꼈는데 어떻게? 일단 F라는 게 존재한다. F라고 하는 것들은 뭐랬어? 세포의 F, 식물의 F라는 얘기를 보니까 F는 노폐물이나 이런 걸 저장하는 장소야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 기억하세요? 그 옆에서 놓으면 될 거야.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다음 일단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일단 특징적인 게 있긴 있는데 저걸 배우진 않아. 특징적인 게 있긴 있는데 배우진 않아. 중심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배우진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지난번에 우리가 선생님 얘기할 때, 자, 우리가 이중막 구조라는 게 있어. 이중막 구조. 막이 몇 겹이라고? 두 개요. 두 겹. 이걸 보고 이중막 구조라고 있는데 세 가지가 있더라. 누구? 핵이 있었고, 또 누구 있었어? 엽록체가 있었고, 또 누구 있었어? 미토콘드리아. 그렇지. 이렇게 얘기했었어.
우리가 지난번에 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였어? DNA가 들어있었지. 즉 누구야? 유전 물질이 들어있어요. 유전 물질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누구야? 본체? 생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영록체는 뭘 한대 그랬어? 뭘 한대 영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거야. 광합성을 해서 뭘 만들어? 포도당을 생성할 거야,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미토콘드리아 뭐 한대? 뭐 한대 미토콘드리아? 얘는 뭐야? 우리 사람의 아니면 생물, 식물 다 합쳐서 뭐 있었어? 이건 뭐야? 에너지 생산. 이게 미토콘드리아 그렇게 얘기했었지. 이런 특징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우리가 또 하나 볼 건 뭐 있습니까? 여기서 볼 건 단일막 구조가 있어. 단일막 구조. 단일막 구조 뭐가 있다고 썼어? 지난번에 그때. 첫 번째 F 뭐가 있어? 또 소포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골지체가 있을 것이고 또 뭐야? 세포막도 있겠지. 됐어?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 됐어? 그 정도 특징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볼 거야. F4라고 하는 건 노폐물 저장한다 썼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포체는 뭘 한대? 소포체는 뭐 한대? 단백질 운반하는 역할을 한대. 단백질 운반. 맞지? 왜냐면 이 소포체에 뭐가 붙어 있을 거야? 여기에 누가 달라붙냐? 리보솜이라는 게 달라붙어. 리보솜에도 단백질을 생성하는 것이고. 자, 승민아, 일단 이거 파트는 딱 보고 있어. 외우는 게 조금 더 많겠지. 외우는 게 좀 더 많다라는 이 파트, 생물 파트는 당연히 외우는 게 좀 많아. 그다음에 뭐 있고, 근데 골지체는 뭐 한다?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오지. 그 물질 운반의 역할, 저장, 분비 이런 역할하는 게 1이고요. 세포막은 물질 출입을 조절해 주는 거지. 들어와,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막아버리는 것들이 방금 얘기했던 세포막이라고 얘기하는 거. 됐죠? 자, 그 정도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막구조. 리보솜은 여기에 이중막과 단일막이 없지. 그럼 얘 막구조야, 막구조가 아니야. 막구조 아니지? 그럼 뭘 만들어내? 단백질 생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어느 정도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됐고요. 됐니? 자, 지난번 수업했던 거에서 보면, 자, 요거 말고 우리가 세포벽이라는 거 있어. 세포벽. 세포벽과 세포막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세포벽은 누구한테만 있다? 식물한테만 있다라서 저기, 맞아? 그럼 식물한테만 있다라는 얘기 무슨 소리야? 아니요. 빨리 안 저기 앉으면 돼. 어디 앉을까? 여기 밖에 없진 않아요. 아니야. 승리 옆에도 앉아 있을 수 있어. 너 버림받았어. 늦게 왔으니 버림받아야 돼. 어쩔 수 없어. 빨리 앉아. 자,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세포벽이 이랬었지. 근데 얘들 같은 성분이 뭐였었어? 얘는 탄수화물이 주성분이다라고 해서 탄수화물.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셀룰로스라고 해서 섬유질이라고 들어봤지? 네. 섬유질이 얘다라고 했어. 그 다음 그 정도 보시고, 얘들 같은 경우 뭐랬어? 전투과성이라고 해서 전투과성. 전투과성이라는 얘기는 전부 통과될 거야, 다 통과시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 정도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벽, 탄수화물 다 얘기를 했고, 여기 세포막은 약간 다른 게 뭐야? 얘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죠. 추가성. 이건 뭐야? 선택적 추가성. 추가성이라고 부르죠. 근데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들었어? 막 고정되어 있어 움직여? 움직인다고 썼어. 정해진 게 아니라 막 움직일 수 있다고 썼어. 움직이니까 되게 선택적으로. 필요한 건 통과시키고 필요 없는 건 통과 안 시키고 라고 썼지. 근데 또 하나 볼 건 여기서 세포막 구조를 봤거든. 세포막 구조.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했다마자 명훈아 맞니? 인지질 이중층 다시 한번 세포막은 뭐라고?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했어. 인지질 이중층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걸 보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걸 보고? 막이 두 겹이라고. 됐어? 하나의 막이 두 겹인 거야. 그래서 누구래? 요렇게 생겼다라고 썼지. 요렇게 막단백질도 존재하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썼어. 요게 뭐랬어? 요게 인지질이라고 했죠? 요게 막에 있는 단백질. 들어오세요. 지호?
원래 이렇게 많았어? 오늘도 길에 막혔지 들어와서. 저희 원래 이렇게 많아요? 응? 저희 원래 쟤네들 추가 멤버예요? 응. 우리 승현이가 오늘 안 왔어. 아프대 감기가 있어. 걔는 그냥 그래서 강의실을 조만간에 내가 이거 바꿀까 생각 중이야. 강의실 바꿔. 뺏어버리지. 강의실 저쪽 뭐지? A 저쪽이냐 어디냐? 세미나실 있잖아. 그쪽 옆으로 갈까 생각 중이야. 세미나실 같게요. 아 A 강의실 좀 큰데 있잖아. 아. 거기로 갈까 생각 중이야. 일단 보고. 잘 보고 세요. 오케이. 사람이 느니까 뭔가 더 어색해요. 너 낯가리냐? 아 네. 나도 낯가려 괜찮아. 그러니까 인지질 이거 막단백질이라고 했었지? 자 막단백질이라고 했었고 막단백질 같은 경우 정해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움직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지. 움직인다라고 했어 막단백질.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해 주셔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움직여지면서 뭐야? 선택적 투과성, 즉 움직여지면서 뭐가 된다고 했어? 양보를 흡수시킬 거야, 흡수 안 시킬 거야. 이런 차이가 난다라고 했어.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럼 지난번에 얘기할 때 내가 여기를 통과하는 해하고 여기를 통과하는 해가 다르다고 썼네. 인지지를 통과하는 건 어디랬어? 자, 그러면 인지지를 통과하는 건 누구로 했었어? 인지질이요? 인지지를 통과하는 건 CO2, 아. O2 이런 것들이었고 그다음에 누구였어? 지용성, 양분이라고 했어. 지용성, 양분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녹는 거일까? 지용성 어디에 녹는 거일까? 기름, 그렇지 기름에 녹는 거. 내가 복수 안 했냐? 저요? 어. 저 여기는 필기 안 한 것 같은데요? 아니 필기 안 한 게 문제가 없잖아. 저 여기는 그다음에? 못 보고 복습 안 한 것 같아요. 얘 누구야? 단백질, 막단백질은 누구로 했어? 막단백질은 이온 물질들, 즉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이 여기를 통과한다고 썼어. 기억하면 되겠고 또 뭐 한다고 썼어? 얘들 같은 경우 크기가 큰 애들, 크기가 크다, 큰 애들 이런 놈들이 통과된다고 썼어. 그다음 또 하나 보니까 우리가 여기 막단백질 같은 경우 보면 자 포도당을 통과시키는 단백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쟤는 누구만 통과시킬 거야? 포도당만 통과시킬 거야. 다른 건 통과를 안 시킬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통과할 수 있어. 됐어? 그러니까 전용 통로라는 얘기지. 다른 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난번에 했던 수업 다시 한번 리뷰를 쭉 했었고, 됐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걸 보면 자, 막단백질을 통해 전달되는 거, 그 다음에 인지질을 통해 전달되는 거를 설명했어. 다음 페이지 갈 거야 이제 178쪽. 자, 싹 지우 겁니다. 지호야, 눈 많이 와 지금? 무슨요? 어, 아니요. 눈 안 와? 조금만. 조금만? 자, 너 많이 왔다 저기 좀 그러더라고. 자, 그냥 갑니다. 강의실은 진짜 보고서 어떻게 바꾸던가 좀 해. 한번 봐야겠다. 잠깐만요. 세미나실 앞에는 A가 아닙니다. B는 작으니까 안 되고 A가 해야 돼. A가 크니까. 근데 어차피 주말에는 세미나실 안 쓰잖아요, 저희. 세미나실 예전에 쓰긴 썼었거든 내가. 애들 뭐지 고2, 고3 수업할 때.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 정도 인원은 아니잖아. 이전에 신승용 선생님 할 때도 그 A가 있었습니다. A 강의실 쓸 수 있지 뭐. 자, 근데 일단 3투라는 거 볼까? 페이지 누구지? 178쪽 3투. 3투. 자, 내가 어저께 뭘 먹었냐면 뭘 먹었지? 뭘 먹었다고 하지? 제육볶음. 제육볶음. 제육볶음 오이, 먹었던 거야. 좋은 제육은 짜 안 짜? 짜요. 좀 짜지. 그냥 짜고 맵고 뭐 하잖아. 근데 이걸 내가 제육을 먹었을 때 이 제육을 먹었더니 짰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짰으면? 물을 마셔요. 물을 마셔야 되지. 그럼 물을 왜 마셔야 될까? 뭐라 해야 되지? 짠 그걸 그러니까 죽이려고. 입에서 요렇게 음식이 들어갈 거지. 근데 여기가 농도가 높아.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짜잖아. 그럼 내 체액보다 농도가 높겠지. 내 체액의 농도는 0.9%밖에 안 돼. 그러니까 소금물이긴 하거든. 근데 소금을 아주 조금 탄 것밖에 안 돼. 0.9% 정도의 소금물이다라고 생각해. 근데 제육은 당연히 어떻게 돼? 소금도 많이 넣고 간장도 많이 넣고 해야지 좀 짜잖아. 짰다는 얘기는 나의 체액의 농도보다 얘가 높지. 그럼 어떻게 할까? 물이 빠져나갈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내 몸에서 물이 많아졌을까 적어졌을까 내 몸에서? 적어져요. 적어졌어. 그럼 내 몸이 물이 적어졌으니까 갈증을 느껴 안 느껴? 이게 느끼겠지.
갈증 느낄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이 짜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몸에 물이 없어졌으니까 물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는 거라고 그런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요 물이 이동하는 것, 이걸 삼투 현상이라고 해. 삼투 현상. 즉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보고 얘기냐? 처음에 본다. 삼투 현상. 요거 부분 볼 거야. 됐어? 그럼 삼투 현상을 볼 건데, 삼투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여기서 뭐 있어? 이렇게 세포막이 있다 생각합시다. 됐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들은 막이 어떻게 있어? 인지질 이중충이라 썼어. 근데 어찌 됐던 간에 막은 이렇게 본다. 거기다 적을 거야. 반투과성 막이라고 해요. 글씨 못 알아보면 얘기하시고요. 됐어? 제가 글씨 못 알아보면 얘기해야 돼. 반투과성 막. 그러니까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있어 없어? 아, 옆에 있구나. 왼쪽 잠깐 볼래? 왼쪽에 보면 반투과성 막. 다시 한번 쓰시고 옆에 보실 거예요. 왼쪽에 보면 반투과성 막이라고 되는데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 구멍보다 크기가 작은 용매나 용질은 통과할 수 있고 크기가 큰 물질은 통과할 수 없는 막이다 라고 얘기해. 간단히 생각해봐. 여기서 세포막이죠. 근데 여기 뭐 있대? 구멍들이 막 있는 거야. 뭐가 존재한다고? 구멍이 존재한다고. 그럼 구멍이 존재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 거야? 여기서 자 이게 용질 용매라는 물질이 됐어. 용질이 뭘까? 승민아, 용질이 혹시 뭔지 알아? 몰라도 돼. 처음 들어봐도 돼. 알아 몰라? 까먹었어. 오케이. 뭐야? 뭘까? 용질. 녹아 있는 물질, 그치? 녹여지는 물질, 녹아 있는 물질. 용질이라고 하는 거 녹아 있는 물질이란 얘기는 뭔 소리야? 예를 들면 설탕물 같은 경우는 설탕이 누구야? 용질. 그다음에 자 용매는 뭘까? 녹이는 물질. 됐어? 물 같은 경우 그게 누구예요? 용매, 용질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용매보다 용질의 크기가 더 커요. 그럼 크기가 크다는 얘기 뭔 소리야? 자 봐봐. 여기서 용질이 여기선 고농도고요. 여기가 저농도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용질이 많고 용질이 적다는 얘기지. 근데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대. 왜 못 간대? 자, 용질이 여기서 쭉 항상 봐봐. 명훈아, 팔 들어봐. 좀 더 들어봐. 이제 좀 시간 지나면 이제 냄새 날 거야. 그들한테 냄새 쭉쭉쭉 퍼지겠지? 농담을 하는 소리. 이게 무슨 소리야? 항상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해 가는 거지. 열도 많은 데서 적은데 봐봐. 그래서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할 거야. 그걸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 됐어? 근데 여기서 봐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 딱 막아버린 거야. 왜 막아버렸을까? 크기가 커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용질이 이 구멍을 통과를 못하는 거야. 통과를 못했으니까 여긴 못 가겠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이쪽과 이쪽의 농도 차이가 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용매가 이렇게 이동해 올 거야. 용매가 이동해 온다라고 생각해봐. 물이 이동해 왔어? 그럼 이 농도는 더 높아지는가 낮아지는가? 낮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승민 이해됐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다시 한번. 자, 여기가 고농도래. 이쪽이. 그럼 여기다 물 타면 어떻게 돼? 농도가 진해질까 약해질까? 약해지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 즉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뭐가 이동했어? 용매가 이동해 와서 농도가 낮아지는 걸 보고 삼투라고 얘기해. 됐어? 삼투는 뭐라고? 어디에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해 오는 현상, 이걸 보고 삼투라고 그런다. 이해돼? 자, 밑에 갑니다. 자, 삼투.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물이 이동한다. 어디에서 어디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한다. 용질은 통과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그랬었어? 용질 통과 안 되는 이유가 뭐랬었어? 크기가 크니까. 용질의 크기가 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반투과성 막의 구멍들보다 크기가 크니까 통과가 안 되는 거고 물은 작으니까 통과가 되는 거야. 이해돼? 자, 밑에 갑니다. 세포에서의 삼투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세포의 샴푸 하기 전에 오른쪽 그림 나와 있을 거야. 보여? 그럼 거기서 두 개의 용액의 부피는 똑같았어. 이런 U자간에 두 개의 높이가 똑같은 상태였는데 얘가 고농도래. 얘가 저농도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물이 이동해 가지. 그럼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얘는 높아지겠고 얘는 낮아지겠네? 이게 뭐야? 고농도, 저농도. 그럼 얘는 점점 농도가 높아져, 작아져? 얘 이쪽 저농도 쪽 높아지겠지. 이게 물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물을 받았으니까 점점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두 개가 어디까지 똑같은 농도가 될 때까지 물이 이동해 가는 거야. 이해돼? 병현이 이해됐어? 오케이, 그렇게 온다 생각하는 거고. 그럼 하나 더 갑니다. 내가 이런 비커가 있어. 근데 여기에 당근이 있어. 당근이 뭔지 알지? 당근에다가 여기서 당근 속을 팠어. 그다음에 여기다가 설탕물을 담아놨어. 그럼 어떻게 될까? 설탕물을 담아놨어.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물이야. 여기 설탕물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서 당근 쪽으로 뭐가 이동이 갈 거야? 물이 이동이 가겠지. 그래서 이 높이는 점점 높아집니다. 이해돼? 명호나 이해됐어? 뭔지 이게 뭐라고 방금 얘기했던 삼투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세포에서의 삼투인데 세포의 삼투. 시험에 나와요. 자, 단어를 쓸 겁니다. 단어. 첫 번째. 등장액, 고장액, 저장액. 그러니까 등장액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 단어는 좀 이따 다시 보세요. 거기 적혀 있어. 등장액, 저장액, 고장액이라고 적혀 있을 거야. 그림 나와 있을 거야. 그림 보여? 그림 보면 뭐 나와 있어? 거기 보면 등장액, 저장액, 고장액 나와 있지? 찾았어? 명호나 찾았니?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등장액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자, 용어 잘 기억하셔요. 세포와 농도가 같다라고 해요. 농도 똑같아. 우리 몸의 농도가 똑같다고. 고장액은 뭐야? 세포보다 높다. 저장액은 세포보다 낮다. 이렇게 보는 거지. 됐어?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건데 이건 누구라고 할까? 우리 혈액 속에 들어있어. 빨간색을 띄게 하는 백혈결구. 백혈구 말고 빨간색을 띄게 하는 빨간색. 그렇지, 적혈구라고 해요. 동물세포지. 적혈구라고 하는 건 동물세포 중에서, 자, 맨 처음 첫 번째, 내가 등장액을 준비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다 넣은 거야, 등장액을. 그러면 이 세포는 이렇게 물이 나갈 거고 또 들어올 거야. 그럼 나가는 물의 개수와 들어오는 물의 개수가 똑같아, 다르다? 똑같지? 그럼 크기가 변해, 안 변해? 크기가 일정하겠지. 자, 얘는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은 거야. 자, 여기 물의 이동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생각해야 돼. 물의 이동이 있어, 없어? 있지. 있는데 어떻게 된다?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서 어떻게 된다고? 크기가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근데 두 번째, 여기다 쓸게요. 고장액에 넣었어. 고장액. 그럼 요렇게 있어. 그러면 바깥이 고농도고 얘가 저농도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내렸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야 돼? 좀 전에 얘기했네.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간다 했어. 어차피 이건 세포막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렇게 물이 많이 이동해 갈 거고,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조금밖에 못 들어와.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을 봤을 때 누가 더 많다는 얘기야? 나가는 게 많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져. 그렇지.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해. 그러니까 쭈글쭈글쭈글해지는 거야. 됐어? 됐어? 쭈글쭈글쭈글해지는 거야. 이해돼?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광어를 죽였어. 광어를 죽인 다음에 어디에 넣을 거냐? 바다에 던져버렸어. 바다에 그럼 바다에 던지면 어때? 바닷물의 농도가 높아 아니면 체액의 농도가 높아? 바닷물이 훨씬 높지. 바닷물이 짜잖아. 바닷물이 훨씬 짜요. 그럼 바닷물의 농도가 높으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광어한테서 바닷물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쟤는 어떻게 돼? 말라 비틀어지. 쭈글쭈글쭈글해지겠지. 피부가 이상하게 탱탱한 게 쭈글쭈글쭈글해지는 거야. 됐어? 근데 명훈이도 죽였어. 명훈이도 죽인 다음에 강물에 던졌어. 강물은 어떻게 돼? 맹물이잖아. 그리고 어떻게 될까? 쟤는 땡땡 불어버리겠지. 물이 없을 때 있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잖아.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바다에서 누가 발견됐다. 강에서 발견됐다. 그럼 모양이 달라. 사람이 둘 다 시체긴 하지만 모양이 다른 거야. 됐어? 뭐라고? 뭐 말을 해? 뭐? 어? 그래. 됐어? 범인은 병인이었다. 네. 병인이었다. 됐어? 다음부터 그 정도 본다. 이해되니? 승민 이해됐어? 오케이, 그 정도 본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봅니다. 자, 저장액 겁니다. 저장. 마지막 저장액. 저장액은 뭘까? 저장액. 저장. 뭘 저장한다 아니야? 농도가 낮다고 그러셨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까? 자,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니까 물이 이렇게 가겠죠. 나가는 건 하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크기가 어떻게 돼? 커진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원리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예. 그 정도 본다 생각하는 건데 밑에 갑니다. 첫 번째,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 저장에 넣었을 때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서 세포 부피가 커다. 결국엔 세포막이 터진다. 거기 용혈이라고 있을 거야. 용혈. 줄 좀 잠깐 쳐주세요. 동물세포고 용혈이라고 파란 보라색 글씨 적혀 있지? 용혈이란 뜻은 뭐야? 용혈 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 그걸 터졌다라고 해. 됐어? 세포가 터진 거야. 그러니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터져버리는 걸 보고 용혈이라고 얘기해. 이해돼? 자, 두 번째, 등장액은 어때? 등장액은 들어오는 세포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니 다르니?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아 달라? 같지. 같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크기 변화가 될까 안 될까? 크기 변화 안 되겠죠? 세 번째 겁니다.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 즉 고장에 넣었을 때 어떻게 돼? 세포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서 세포의 부피가 작아집니다. 됐어? 이건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 그냥 쭈글쭈글해져요 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근데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약간 차이점이 있어. 자,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있다 없다? 세포벽. 동물세포는 세포벽 없다. 근데 세포벽이 식물한테는 존재하지. 그 식물한테 존재한다는 얘기는 자, 좀 전에 동물들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아져서 쭈글쭈글해져요. 그다음에 크기가 커져서 나중에 터져버리죠. 그런데 식물은 그게 안 돼. 다시 말하면 고장액에 넣으면 세포를 이렇게 볼게. 양파 세포가 이게 육각형 구조입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에 누구도 있어? 요렇게 모두 존재. 세포막도 존재하거든. 근데 얘가 어떻게 변신하냐? 이렇게 변신해요. 고장액에 넣으면 나가는 양이 하나, 둘, 셋. 얘가 들어오는 게 하나. 여기가 저농도, 여기가 고농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얘가 이렇게 돼요.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가 돼버리지. 이걸 보고 뭐라고 불러? 원형질 분리라고 해. 단어가 그런 단어야. 거기서 뭐라고 적혀있어? 근데 저걸 필기할 데가 없어요. 어? 저걸 필기할 데가 없어. 거기 원형질 분리라고 적혀있어. 줄만 치는데. 저농도에 넣었을 때 뭐라 썼어? 고장액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원형질 분리라고 적혀있지? 그거 줄만 치면 돼. 됐어. 그럼 또 뭐 있을까? 자, 저장액에 넣었을 때 저장액. 원래는 이렇게 생겼다라 썼지. 근데 나가는 게 몇 개 됐어?
하나 들어오는 게 이렇게 많아. 여기가 고농도였고 여기가 저농도였으니까. 됐어? 그럼 얘들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쭈글쭈글. 아니지 쭈글쭈글 안 되지. 저것도 커진다. 아 팽팽해지는 거야. 꽉 붙어 있을 정도까지. 이걸 보고 팽윤이라고 불러. 팽윤. 근데 얘는 터져 안 터져? 왜 안 터져? 세포벽이 있어. 세포벽에서 터지지 않는다. 이게 안 터지. 됐어? 다시 말하면 세포벽이 있어 터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 풍선을 여기 교실만한 풍선이 있어. 풍선을 밖에 나가서 즉 밖에 빈 공간 있지 거기서 계속 공기를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니? 터져요. 터져버리지. 네. 왜? 세포벽이 없이 세포막만 존재하는 거야. 근데 여기다 놓고 계속 풍선을 불어봐봐. 그럼 어떻게 돼? 안 터져요. 왜 안 터져? 터지긴 하겠. 안 터지지. 터지죠. 교실만한 풍선인데 아무리 풍선을 불어봤자 교실만한 여기 풍선으로도. 벽 때문에 더 커지지 않잖아. 그래서 안 아니면 터지고. 교실 안에 있는 어떤 날카로운 물건에 터질 수도 있잖아. 내가 그 소리를 하려 날카로운 했던 거 거야. 없어. 아 그러면 안 돼. 없어. 아니 굳이 없다고. 날카로운 게 아니어도 없어. 모서리 없어. 뾰족한 부분에 없다고. 터질 수도 있잖아요. 없어. 그냥 없어. 됐어? 아,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 정도 기억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물건 뭐 있습니까? 식물세포, 동물세포가 약간 차이 나지? 식물세포는 뭐라 했었어? 터지지 않아요. 하지만 팽윤이라고 해요. 좀 네. 팽팽해지죠. 근데 얘가 터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라서 누구 때문에? 세포벽이 존재하니까. 근데 동물세포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터진다고 썼지? 용혈현상 그렇게 얘기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3초 얘에 나와 있죠. 얘 뭐라 됐습니까? 콩팥의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이 흡수된다. 식물에 비료를 많이 주면 식물이 말라 죽는다. 시든 식물에 물을 주면 싱싱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에 비료를 많이 주면 식물이 말라 죽는다라는 얘기는 야 5월 4월 5일인가? 뭐가요? 식목일이 그딴 게 있었어요. 그딴 게 있었어. 식목일이라는 날이 있어. 식목일이 4월 5일인가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때 뭐 하냐면 식목일 날 뭐 하는 거야? 나무 식목일. 심는 나무 거야. 심는 날이잖아. 네. 근데 나무 심은 다음에 뭘 해야 돼?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 이제 잘 자라라고 비료를 막 주면 어떻게 될까? 뒤져요. 죽어. 왜 물이 빠져나가서 말라 죽는 거지. 나 이거 이해돼? 알고 있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뭐 있습니까? 탐구자료책 나왔을 건데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실험 나왔을 거야. 양파의 표피 조각을 농도가 다른 설탕 용액에 넣어 두었다가 현미경을 관찰합니다. 증류수 10% 설탕 용액, 20% 설탕 용액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됐죠? 네. 그럼 1번에 봅시다. 중류수를 넣은 양파 세포는 어떻게 됐다? 팽팽해졌다고 썼지. 팽팽해진 이유가 왜 그런가? 양파 안에 세포. 양파 안쪽으로 물이 들어온 거야. 왜? 증류수는 저장액인 거야. 저장액. 두 번째, 10% 설탕 용액을 넣은 양파 세포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 뭔 소리야? 이건 등장액이겠네. 들어가는 거랑 나가는 게. 그렇지. 똑같아.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다. 그러니까 등장액이야라고 보는 거고. 세 번째 누구야? 20% 설탕 용액을 넣은 양파 세포 뭐 있었어? 고장의 기후. 고장액. 왜?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됐다. 분리된 걸 뭐라고 불렀어? 원형질 분리라고 했지. 그러니까 분리된다. 그 정도 보시는 거죠. 결론 갑니다. 물은 세포막을 연계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3초에 의해 이동합니다까지 보시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네. 오케이. 179쪽은 나중에 숙제로 갈게요. 왜냐면 숙제로 가는 거는 뭐냐면 승민이도 그렇고 승우도 그렇고 요거 다시 한번 좀 보고 가실 거니까 숙제로 가실게요. 됐죠? 와타임 몇 시야 지금? 10시 2분. 10시 2분이 오케이. 그럼 뒤로 갑니다. 자 이제 186쪽 생명 시스템의 화학 반응 들어갑니다. 자 조금 진도 좀 빨리 갈 겁니다. 왜? 과학을 먼저 하는 게. 왜? 늦었다. 네, 어차피 다 할 거야. 이거 다음에 화학 할 거야. 이미 힘들었다. 이미 네가 지난번에 네가 이거 하자고 한 거야. 알지? 아니 근데 자 생명 시스템 화학 반응 갑니다. 화학 반응이라서 화학이 필요하다는 아니야. 달라 내용이. 그래 괜찮아. 달라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을 보면 첫 번째 물질 대사라는 말이 있어. 물질 대사. 자 물질 대사라는 말은 뭘까? 거기 적혀있어. 뭐라 적혀있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과 생명체 내에서 이런 화학 반응. 우리 몸에서 뭐 일어났어? 뭘 만들기도 하고 부셔버리기도 할 거야. 밥 먹었냐 얘들아? 아니요.
먹은 사람이 있고 안 먹은 사람인데 안 먹은 사람은 안 일어나겠지만 먹은 사람은 소화가 일어나겠지. 이것도 뭐야? 일종의 물질 대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건 모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반응을 보고 물질 대사라고 해. 그래서 물질 대사는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이에요. 근데 화학 반응이라서 화학이 필요하다는 아니야. 딱 단순해, 되게 단순해. 그래서 자, 첫 번째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물질을 분해하고 에너지를 얻어 몸의 구성 물질을 합성한다. 근데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줄 좀 쳐놓으세요.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하고 효소가 관여합니다. 효소가 관여합니다. 즉 우리가 물질 대사는 뭐가 필요하다고? 에너지 출입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효소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요. 됐어? 그러니까 효소는 뭐냐면 효소는 말 그대로 도움이야. 도움이란 얘기 뭔 소리야? 뭘 도와주는 애지. 즉 물질 대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애가 효소란 얘기야. 만약에 효소가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 반응이 잘 일어나는데 효소가 없으면 반응이 안 돼. 됐어? 효소가 없으면 반응이 잘 돼, 안 돼? 안 되지. 예를 들어서 효소가 없다라고 한다면 반응 자체가 안 일어날 거야. 근데 효소도 되게 웃긴 게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뒤에 있어. 그냥 듣기만 하세요. 단백질이. 감기 걸렸어. 나의 체온이 40도 정도 된대. 그럼 뭐래? 위험하다라고 그러잖아. 뭐라고? 온도를 내리려고 입고 있던 옷을 벗겨요. 그래, 괜찮겠지. 근데 왜냐면 일단 해열제를 먹든지 아니면 옷을 벗긴 다음에 뭘 해야 돼?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줘야 돼. 그러니까 증발을 빨리빨리 하면 물이 증발이 되면서 뭘 가져가는 거야?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사람이 진짜 온도가 높아지면 뒤질까 봐. 왜 죽는데? 죽는 이유가 뭔데? 온도가 높아지면 그 몸 안에 있는 장의 기능이 제대로 왜 기능에 문제가 되는데?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왜? 사람이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온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왜? 맞다. 뭐? 영원히 뭐? 어? 효소가 죽어서. 아니, 효소가 죽어서. 에. 효소가 죽어서 그래.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온도가 40도C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효소가 변성이 돼. 변성이 된다는 얘기 뭐냐? 성질이 변한다는 얘기야. 야, 계란 있지, 계란. 계란을 딱 깠어. 그러면 그 하얀색이 무슨 색처럼 보여? 투명하지. 근데 그걸 익히면 무슨 색이 돼? 하얀색이 됐어. 근데 그걸 다시 온도를 낮추면 다시 무슨 색이 돼? 온도 낮춰준다고 딱 들어갈까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흰색이죠. 네. 응. 네. 응. 네. 응. 그러니까 뭔 소리야? 내가 무슨 색이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네가 흰색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지. 그럼 되는 거야. 다 중요한 건 뭐야? 방금 변성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못 돌아와. 그럼 얘는 뭐야? 이 효소는 죽은 거야. 그럼 우리 몸에서 효소가 있어야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효소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없다라는 얘기는 뭔 소리야?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물질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뒤진다. 뒤진다는 아니야. 죽는다야 이제. 뒤진다는 동물한테 쓰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온이 40도 이상이 되면 문제가 돼요라고 해. 됐어? 또 하나 갑니다. 주성분 단백질을 썼지. 타이타닉이라고 영화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이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데 겁나 잘생긴 사람 나오는데 근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죽어. 왜 죽을까? 체온 뺏겨가. 바다에 빠져 있어. 근데 거기는 빙하가 있는 그러니까 타이타닉이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해 죽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바다에 한동안 있었거든. 그 나중에 어떻게 죽었어. 왜 죽냐면 열을 계속 바닷물에 뺏기는 거야. 그럼 나는 온도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겠지. 저체온증이야. 저체온증 되면 이 효소가 어떻게 될까? 너무 많아져. 안 움직여. 아 미스. 안 움직여.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죽는 거야. 다시 말해 효소는 어떻게 돼? 효소는 되게 예민한 놈이야. 그러니까 체온 정도에서 가장 활발해. 우리 체온 몇 도? 36도. 36.5도, 37도, 36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한다라는 얘기지. 네.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야? 물질 대사는 화학 반응인데 얘는 효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꼭 필요하다는 이 얘기고 두 번째 에너지 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에너지 출입은 자 우리는 체온은 36.5도지.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36.5도잖아. 왜 36.5도야? 이 물질 대사라는 것 때문에 에너지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 대사를 우리 몸에서 계속 해. 그래서 어떻게 돼? 에너지가 계속 방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체온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먹어야 돼. 먹어야지만 그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출입이 있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흡수를 하기도 하고 방출을 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야. 네. 됐어? 자, 그래서 일단 밑에 갑니다. 자,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합니다라고 하죠. 다시 한번 동화작용, 이화작용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씁시다. 동화작용은 같아지는 응? 뭐라고? 같아지는 저분자를 뭐로 바꾸는 거야? 고분자로 바꾸는 거야. 저분자는 크기가 작은 애들, 고분자는 크기가 큰 애들. 됐어? 그럼 봐봐.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갈 때 저분자를 붙일 거지. 네. 붙일 거다라는 얘기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합성. 뭔가 본드 같은 거 필요하잖아. 예. 그 본드가 에너지야. 즉 이는 동화작용은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부른다고? 흡열 반응. 열 반응.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했다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고 불러. 됐어? 그러니까 얘는 뭐야? 무슨 합성 이란 말이 나오면 뭐야? 다 동화작용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예를 들어 뭐 있을까? EX. 합성. 합성. 그럼 광합성이 뭐야? 동화작용이니까 이화작용이니까. 동화작용이겠지. 뭘 만들어냈으니까. 됐어? 지호 추워 혹시? 안 추워? 그럼 됐어. 에어컨 크게. 에어컨 끝나? 덥지 않냐? 인간적으로? 아니 괜찮냐? 뭐야 명훈이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더워? 안 더워? 안 더워? 네 알았어. 냅둘게. 두 번째 뭐 있을까? 단백질 합성. 그럼 얘네들은 다 뭐라는 얘기야? 뭘 합성했지? 그러니까 네. 동화일까 이화일까? 동화요. 그렇지 동화야 이렇게 보내. 이해돼? 그다음에 두 번째 이화는 뭘까? 이화작용.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그렇지.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래서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부셔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야? 이렇게 에너지가 방출되지. 그래서 뭐라 불러? 발열반. 그렇지. 오랜만에 배웠던 게 나와서 기분이 오케이. 발열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분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있을까? 소화. 소화는 어떻게 돼? 음식물의 소화라는 얘기는 어때? 부셔버리는 거잖아. 됐어? 음식물의 소화는 분해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야? 이화작용. 또 뭐라고 부를까? 단백질 분해.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이건 이화작용이야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서 방출한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거야. 네. 됐어? 여기서 방출한 에너지 우리가 쓰는 거라 체온도 쓰지만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 난 지금 계속 말하고 있지. 말하고 있다는 얘기 에너지 써 안 써? 써요. 쓰지. 지구가 계속 끄떡끄떡 대고 있어. 이것도 뭐야? 에너지 써 안 써? 써. 예진이 이거 눈 비비고 있어. 이거 뭐 에너지 써 안 써? 다 쓰는 거지. 됐어? 이게 네. 뭐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에너지도 다 이런 걸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이해돼? 네. 오케이, 그 정도 본다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동화적인 이화적인 보면서 밑에 나와 있을 거야. 그림 보면 봐봐. 여기서 고분자라는 게 있을 것이고 여기가 저분자라는 게 있어. 저분자도 고분자로 갑니다. 고분자도 저분자로 갑니다. 이거 무슨 반응? 동화, 이화, 동화. 동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에너지 들어가요. 흡수. 이게 동화작용. 이건 뭐야?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뭐야? 이화작용. 이화작용. 근데 동화든 이화든 누가 필요하대? 효소라고 하는 애가 도와줘야 돼. 됐어? 기억하실 때 효소가 뭐가 필요하다? 동화든 이화든 필요하다. 근데 헷갈리지 마. 뭘 헷갈리지 말아야 되면 효소는 자,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물질과만 반응한다. 그렇게 말해. 됐어? 자, 예를 들어 뭐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있어? 봐봐.
한 가지 요소는 한 가지 물질과만 반응한다. 라는 얘기는 뭔 소리야? 예를 들어 우리가 배운 게 있어. 소화 요소 알아? 혹시 소화 요소 알아? 자, 위에 녹말을 옆땅으로 보내야 합니다. 누가 보내시킬까요? 누가 도와주니? 누가 해줘야 돼? 어? 에이트. 지금 저기 뭐 들어있어? 아밀레이. 그래서 아밀레이스 들어있잖아. 아밀레이스 여기 누구 들어있어? 아밀레이스 들어있어. 그래서 아밀레이스가 들어있대. 아밀레이스가 누구야? 녹말을 옆땅 분해하거든? 이런 역할을 한대. 네. 근데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거 아밀레이스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못해 이거 불가능. 한 가지 요소는 한 가지 기질과만 반응한다. 됐어? 승민아 선생님 오늘 좀 빨라? 빠르다고 얘기해야 돼 거기. 됐어? 다시 한번 얘기해. 한 가지 요소는 한 가지 기질과만 반응한다. 와트는 몇 시야? 너 눈 아파? 14분. 그러니까 뭐라고? 14분. 14분? 알았어. 좀 크자. 20분까지 하다 보니 정말 싫다. 그거 맞아? 눈 안 오는데? 네가 이따 문 닫아. 난 몰라. 빨리. 눈 안 온다 야. 눈 안 온다. 문을 확 열어놓고 같이 들래? 저거는 안 돼, 그럼 저 나름대로 나쁜 짓이야. 아니 쎄 뭐 하자는 거. 앵기스가 문제는 나쁜 짓이야. 호이! 눈 안 와 이제. 됐어? 자 일단 보시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문이 열리면 이게 나- 그지 이게 뜨거운 바람 계속 나와서 그래 눈이 건드려. 그래. 와 네가 잘 알아. 다시 찬바람 불어온다. 너 다. 다섯 바퀴 됐어. 그 정도까지만 됐어. 자 이제 봅니다. 동화작용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동화작용 뭐라 됐어? 작은 분자로부터 큰 분자를 합성하는 과정을 동화작용이라 불러요. 네. 예를 들어 광합성, 단백질 합성. 그다음 에너지 흡수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이화작용,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세포호흡, 소화 같은 경우였고요. 에너지를 방출하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발열 반응 같은 경우였죠. 그다음에 거기서 밑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을 거야. 뭐 네. 나와 있을 거래? 물질 대사 물질 대사에서 동화작용, 이화작용 있는데 그래프 같은 거 하나 나와 있을 거야. 보여? 첫 번째 여기서 이게 에너지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X축 같은 경우는 반응의 진행이라고 되어 있죠. 반응 진행. 이렇게 됩니다. 동화작용일까요? 이화작용일까요? 에너지가 많아졌어, 적어졌어? 많아졌어. 많아졌으면 에너지를 흡수했을까, 방출했을까? 그 흡수했겠지. 이건 동화작용이에요. 아니 진짜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얘가 뭘까? 이게 반응물이라고 해요. 이게 생성물이라고 하겠죠. 반응물이 뭐야? 반응하는 물질들. 생성물은 뭐야? 생성하는 물질 생성된 물질.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생성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두 번째 뭐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럼 이게 반응물이 될 것이고 이게 생성물이 되겠지. 그럼 에너지가 많아졌어, 적어졌어? 적어졌으니까 이화 작용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됐어? 그럼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된다? 이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네. 얼마만큼 방출돼? 요 차이만큼 흡수되고 요 차이만큼 방출되는 거야. 알았죠? 기억해 주세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물질 대사와 생명체 화학 반응의 비교라고 됐을까요? 즉 물질 대사는 세포호흡이라고 보면서 37도씨에서 일어나요. 우리 체온 정도의 범위에서 일어나죠. 두 번째, 누가 관여한다? 효소 관여해 안 해? 효소 관여하지? 네. 그러니까 효소가 있으니까 효소가 지가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야? 40도씨 넘어가지 않도록 막 유지하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자 단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소량씩 방출된다. 줄 좀 쳐놔. 단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소량씩 방출된다. 그래서 온도가 높지 않은 이유가 그래. 여러 단계에 걸쳐 조금 나오는 거니까.
됐어? 네. 근데 왼쪽 오른쪽에 보면 연소라는 거지. 뭘 태우는 거야. 잘 봐. 내가 이제 꺼낼 거야. 잘 봐. 잘 봐. 킨다. 없어. 라이터가 없어서 못 보여줘. 라이터는 뭐야? 연소잖아. 아, 뭘 그 진지하게 봐. 그냥 진지하게 보지 마. 라이터는 뭐야? 연소지. 뭘 태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산소가 있는 거잖아. 그럼 봐봐. 연소로 보는 거야. 온도가 높아야 낮아요? 높아요. 한 400도 정도 간다며. 왜 높아? 에너지가 여러 단계 조금이 아니라 한 번에 빵 나오는 거야. 한 번에 빵 나왔다는 게 뭔 소리일까? 한 방에 터뜨렸다는 소리. 에너지가 엄청 높아졌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한 방에 터뜨렸으니까 에너지가 확 높은 거야. 아까 세포흡은 한 번에야 아니면 여러 단계야? 여러 단계. 그러니까 에너지가 조금 나오는데 누구는 방금 얘기했던 요 라이터. 연소는 한 방에 에너지가 빵 나오는 거니까 온도가 높은 거겠지. 됐어? 밑에 갑니다. 효소가 관여한다란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반응이 한 번에 일어나므로 연소는 에너지가 높아요. 이해돼? 이해돼? 네. 그럼 옆에 두 개가 있을 거야.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거가 연소 두 가지 있는데 둘 다 뭐라고 되어 있어? 재료는 포도당이지. 거기 보여? 둘 다 포도당이지. 맞죠? 네. 둘 다 포도당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했어? 여기서 그림 보면 여기서 포도당 그림 나있지? 포도당이 있을 거야. 그럼 포도당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다 방출되는 거니까 방출되는 총 에너지량은 똑같아요. 방출되는 총 에너지량은 어떻게 한다고? 똑같아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밑에 뭐라 썼어? 방출되는 총 에너지량은 똑같습니다. 라고 돼 있어. 이해돼요? 그 보라색 글씨 있잖아요. 연소 밑에 보면 보라색 글씨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세포호흡과 연소에서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 총량은 똑같다. 에너지 총량은 똑같다만 줄 좀 쳐놓으시면 되겠고요. 됐어? 똑같은 재료가 똑같잖아. 재료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방출되는 양도 똑같아야 돼. 알았지? 기억해 주셔요. 알았니? 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효소 갈 겁니다. 효소. 지금 마트 몇 시야 정확히? 정확히 20분. 20분이야? 정확하다. 명태야 뭘 갖고